30년 전 그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결혼은 커녕 단 한 번도 연애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요양보호사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30년 전 그 여름 장미꽃이 피던 날 마지막으로 포옹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29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 그리고 아버지를 몰랐던 딸.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도현, 58살, 국내 대형 유통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로 첫사랑을 잃고 평생 결혼하지 않았죠. 겉은 냉정하지만 속은 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재수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요양보호사 면접이 있습니다. 이도현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박재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총 5명입니다. 모두 경력이 풍부한 분들이에요. 오후 2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첫 번째 지원자가 답했습니다. 5년 정도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지원자도 비슷했습니다. 7년 경력이고 주로 치매 환자를 돌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경력은 좋았지만 이도현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명의 면접이 끝났습니다. 박재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지원자가 왔습니다. 이도현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자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서영? 설마. 이럴 수가. 윤서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그 목소리, 눈빛, 숨소리까지도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듯 담담하게 앉았죠. 이도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서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어요. 그 말투까지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정말 그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이도현이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윤서영이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습니다. 딸 1명 있습니다. 29살이에요. 그 순간 이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9. 바로 그 나이. 면접이 끝나고 서영이 나가자마자 이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박재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좀. 이도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채용하세요. 윤서영 씨로요. 박재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경력이 좋은데. 이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영 씨입니다. 그날 밤 이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4년 여름. 이도현은 28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윤서영은 25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3시였어요. 장미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이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 장미꽃 봐봐. 정말 예쁘지 않니? 윤서영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만큼 예쁘지는 않아요. 이도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에게 예쁘다니 무슨 소리야? 윤서영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멋있다고 할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이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윤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인가요? 이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지만 둘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이도연의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라. 이도연이 반발했습니다. 왜요? 서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 가난한 집안의 딸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이도연이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전 서영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너는 우리 집안과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서영에게 직접 찾아간 거였습니다. 서영이 일하던 카페에서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헤어지게. 윤서영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받고 우리 도연이에게서 떨어져. 윤서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전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연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나? 우리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 말에 서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서영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가요. 행복하세요. 이도연이 서영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오늘 다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영은 정말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며칠 후 윤서영이 이도연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의 저택은 무척 컸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나 쓸쓸한 곳이었죠. 서영은 조용히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도연은 자꾸만 서영의 모습을 훔쳐보게 됐어요. 청소하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도연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윤서영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이에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오신 적 있나요? 윤서영이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도연은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이도연은 서영의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자녀 1명, 29살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그 나이는 두 사람이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도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다음 날 이도연은 무심한 듯 물어봤습니다. 따님은 몇 살이신가요? 윤서영이 살짝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29입니다. 이도연이 더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윤서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짧은 대답에 이도연의 의심은 불안으로 번져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도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이도연이 괴로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때 서영이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의심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도연이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재수는 걱정이 됐어요. 박재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윤서영 씨 때문인가요? 이도연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박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후로 회장님이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이도연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서영이 깜빡 잊고 놓고 간 물건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며칠 후 서영이 서재에서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서영이 그 사진을 주워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영과 서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한강공원에서 장미꽃 앞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윤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에? 그때 이도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기억나지? 장미 피던 날. 윤서영이 황급히 사진을 꽂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도연이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나를 모르겠어? 윤서영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확신은 점점 강해졌죠. 이도연이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정말 나를 잊었어? 윤서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 순간 이도연은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첫사랑 윤서영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녀는 왜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날 밤 서영은 자신의 방에서 울었어요. 30년 전 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윤서영이 울먹이며 혼잣말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 서영은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도영과의 추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서영은 그때의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도영과 헤어진 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을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의 집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윤서영이 다이어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미안해. 한편 이도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재에서 그 사진을 다시 보며 30년 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도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 서영이 임신 사실을 알려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켰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이도연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하지만 과연 서영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딸 유나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며칠 후 거실에서 서영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활짝 웃고 있는 서영의 딸 유나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눈매와 코끝이 도연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어요. 이도연이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당신 딸이라고 했죠? 윤서영이 급히 사진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도연의 확신은 마음속에서 폭발처럼 번졌습니다. 이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 아이 내 딸 맞지? 윤서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부정 자체가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도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윤서영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당신 집안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도연이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알 권리가 없었던 거야? 윤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도연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키웠다는 거야? 내 딸을? 윤서영이 격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부유했잖아요.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할인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이도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윤서영이 더욱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학비가 모자라서 새벽에 빵집에서 일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이도연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윤서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넓은 집이랑 수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우리에겐 하루 밥값이 없었어요. 이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이 그런 고생을 했다니요. 윤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할인이의 첫걸음마, 첫 울음, 첫 생일, 당신은 하나도 보지 못했잖아요. 이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는 그때뿐이었어요. 윤서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모든 게 끝났는데. 하지만 이도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라도 우리 함께 하자. 윤서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해요. 너무 늦었어요. 이도연이 더욱 애절하게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휴대폰이 안 되길래 걱정돼서 왔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바로 윤아린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어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모든 게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죠. 윤아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도영과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인이 엄마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그 순간 이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두 사람의 딸 할인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할인은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아린이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도영과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인이 더욱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 순간 이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인의 눈빛과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아린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윤서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아무것도. 이도연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사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서영은 굳어버린 얼굴이었어요. 윤아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아버지야. 30년 전 내 어머니와. 윤아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윤서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윤아린이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다. 내가 있다는 걸. 윤아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윤서영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엄마에게는 사정이 있었어. 윤아린이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길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이도연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내 어머니를 탓하지 마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윤아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도연이 괴로워하며 답했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윤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도연의 가슴이 망치로 맞은 듯이 아팠습니다. 이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아린이 더욱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29년이 돌아와요? 윤서영이 할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진정해. 엄마가 설명해 줄게. 윤아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됐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급히 이도연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도연과 서영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도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윤서영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할인이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도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를 용서해 줄까? 윤서영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할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할인은 도연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도연은 매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윤서영도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느 날 박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도연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박재수가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한편 할인은 친구 지수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니? 윤아린이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만약 내가 29년 동안 믿고 있던 게 거짓이었다면? 지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윤아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대. 지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윤아린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수가 들은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그럼 내 엄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윤아린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하던데 뭔지 모르겠어. 지수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엄마랑 이야기해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밤 할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윤서영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어디 있니? 걱정했어. 윤아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윤서영이 긴장하며 답했습니다. 뭐든 물어봐. 윤아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말하지 않으셨어요? 윤서영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윤아린이 조용히 들었어요. 윤서영이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엄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너의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 친할아버지 되는 분께서 엄마를 반대하셨거든. 그래서 너만이라도 지키고자 엄마는 내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녔단다.
윤아린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야 다시 만나다니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이란 말이냐. 윤서영이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엄마는 정말 가난했어. 가진 게 없었어. 아르바이트로 겨우 월세 내고 라면으로 버티던 시절이었어. 윤아린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윤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 윤아린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서영이 쓴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처음부터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서영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카페에 찾아와서 수표를 내밀며 헤어지라고 했던 일을요. 윤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정말 어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윤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모르셨던 거예요? 엄마가 임신한 걸?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떠난 후에 알았거든. 윤아린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말씀드렸어야죠. 윤서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엄마에겐 기다림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할인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아버지 없이도 잘 자라게 하려고 내 청춘을 전부 바쳤어. 윤아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혼자 키우신 거예요? 윤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네가 아플 땐 엄마는 울면서도 너를 꼭 안고 병원까지 뛰어갔었지. 윤아린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윤서영이 더욱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건 이 몸 하나였어. 이걸로 29년을 버텼어. 윤아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윤아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윤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윤서영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할인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며칠 후 할인이 이도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이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도연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고맙다. 할인아, 정말 고맙다.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조금씩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를 찾고 있었나요? 이도연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내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만약 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윤아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 갔어요. 바로 30년 전 도연과 서영이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장미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이도연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할인이 내 어머니와 처음 만났단다. 윤아린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지. 윤서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어.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기쁨도 모두 나누었죠. 윤아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안 하셨어요? 이도연이 쓸쓸하게 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후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어. 윤아린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도연이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해. 서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윤아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하세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몇 달 후 하리는 도연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서영과 도연은 과거의 상처를 풀고 늦게나마 부부가 됐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하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윤서영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뭘? 이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박재수도 축하해 주었어요. 박재수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도연이 고마워하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네요. 결혼 후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 저택이지만 이제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윤아린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았어요. 이도연이 자랑스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대단하네. 윤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가족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윤서영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윤아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말아요. 이도연이 두 사람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해. 이제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야. 3년이 흘렀습니다. 윤아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달에 약혼식이에요. 이도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다니. 윤서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 윤아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에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그날 오후 이도영과 서영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 바로 그 장소였어요. 이도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벌써 33년이 지났네. 윤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도연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윤서영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저도요. 하린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해요. 이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하린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윤아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이도연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윤서영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견해 우리 딸.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창밖에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이도연이 깊은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윤아린이 밝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따뜻한 웃음 속에서 세 사람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늦었지만 이제야 완성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으니까요. 아버지를 몰랐던 딸, 그리고 30년의 기다림.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비록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렸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